깜빡깜빡 유영자.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심한 영감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영감님 집에는 배시성을 가진 하인이 있었는데 영감님은 하인의 이름을 매번 잊어버리고 묻는 게 일이었어요. 내 성이 무엇인고? 예, 배가라옵니다. 배가라.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던 영감님이 다시 하인을 불러 물었어요. 내 성이 무엇이라고? 예, 배가라옵니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마나님이 방으로 들어가 배 한 개를 가져다 영감님 가슴에 달아주며 말했어요. 영감, 앞으로 여기 매달린 배를 보고 부르세요. 영감님은 그 다음부터 하인을 부를 때마다 조고리에 매달린 배를 보고 배서방, 배서방 하고 부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이 하인을 부르려고 조고리를 내려다보니 배는 떨어져 나가고 꼭지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옳거니, 그놈의 성이 꼭지였구만. 여보게 꼭지서방, 꼭지서방. 영감님은 대답도 없는 꼭지서방을 하염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노인의 건망증이라는 옛날 이야기는 흔히 겪는 일들이면서도 들을 때마다 웃음을 주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나도 언제부터인가 깜빡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가스레인지 위에 국을 올려놓고도 깜빡하고, 전화를 끊은 뒤엔 통화 전에 하던 일을 깜빡하고, 찾는 물건을 손에 들고도 깜빡깜빡 할 때도 있다. 밤낮으로 드나들던 전철역 근방도 출근만 잘못 나갔다 하면 생소한 길로 착각하고 어리둥절 할 때도 가끔 있다. 그래도 그런 일은 괜찮은 편이다. 급한 일이 생겨 허둥대며 집을 나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 보면 현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걸 그때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세금 고지서를 잘 챙겨 가방에 넣고 은행에 도착했는데 내려고 보면 온데간데 없다. 어디 떨어뜨렸나 싶어 왔던 길을 샅샅이 살피며 집에 돌아와 보면 고지서가 얌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다. 참으로 귀신이고 칼노릇이다. 부랴부랴 고지서를 다시 들고 나가다 보면 괜히 짜증이 난다. 어쩌다 아는 사람을 만나도 그렇다. 반갑다고 내 손을 덤쩍 잡는 상대방이 생각이 안 나. 누구시더라 하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얼마 전 남편 상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집 사모님이 교양도 있고 고상하다고 하여 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방문을 했다. 첫 대면이라 긴장한 탓인지 담소를 나누는 내내 신경이 쓰이고 불편했다. 차만 한 잔 마시고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모님은 배웅을 하겠다며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는 건널목까지 따라 나왔다. 그만 들어갔으면 싶었는데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서서 기다려 주었다.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얼른 헤어져 내 맘대로 두 팔을 휘저으며 걷고 싶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어머, 오늘 저희 집 오실 때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 아니요, 구두 신고 왔는데요. 대답을 하며 신발을 내려다보던 순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라. 내 발엔 그녀 슬리퍼도 아닌 그녀 남편의 구나만한 큰 슬리퍼가 떡하니 신겨 있는 게 아닌가?
쥐구멍이라도 몸을 숨기고 싶을 판국에 난 큰 슬리퍼를 질질 끌며 그분의 뒤를 따라 다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 한쪽에 얌전히 벗어놓은 내 구두를 바꾸어 신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부끄러움과 망신스러움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붉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녀와 내 눈이 딱 마주쳤다. 그러자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당신도 나랑 그렇게 똑같아요. 나도 깜빡대는 증상이 심하거든요. 라는 눈빛의 신호였다. 그 후 우린 오래전서부터 사귄 사이처럼 가까워졌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도 하고 바보스러운 일도 저지르며 산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쩐지 나를 보는 것 같다 친근감이 간다.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어렵고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 약간의 건망증은 사람들의 관계를 웃음으로 끌어들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깜빡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제자들 결혼식 줄에 서주기에 바빴다. 그날도 남편의 줄에 계획이 잡혀있는 일요일이라 나 혼자 교회를 갔다. 집이 비어있으려니 하고 예배를 보고 돌아와 보니 예식장에 가서 한창 주례를 보고 있을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주례하러 간다더니 왜 안 가셨어요? 내가 놀라서 묻자 남편이 더 놀랄 대답을 했다. 결혼식 있는 걸 깜빡했어. 신랑이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온 뒤에야 생각이 났지만 이미 늦은 걸 어떡해. 어머머머, 있을 걸 잊어야지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제자 결혼식을 망쳐놓으면 어떡해요? 내가 흥분이 되어 펄펄 뛰며 걱정을 했다. 걱정하지 말래. 나처럼 깜빡하고 안 나타나는 주례자가 가끔 있는 모양이야. 예식장에 대기하고 있는 주례자가 있어서 다행히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대. 깜빡한 나도 잘못이지만 결혼식 당일날 확인 전화 한 통 안 해준 제놈도 잘못이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자에게 미안한 마음이야 어찌 말로 표현할까. 그 사건 뒤로 남편은 줄에 서주는 일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줄에를 서지 않는다. 아마 같은 일로 제자의 결혼식을 망칠까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남편의 건망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천공항에 오전 8시에 도착하기로 한 외국인 유학생을 마중 나가기로 하고 깜빡한 일도 있었다. 한국이 초행길인 학생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한 시간이 9시였으니 서울 시내에서 날아간다 해도 한참 늦은 시간이었다. 남편은 일생 공부만 한 사람이다. 평생을 책 읽는 일과 연구하는 일, 학생들 가르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뇌 속의 기억이 세월의 비바람에 낡아버려 깜빡거리는 것은 남편이 일생 공부만 한 머리나 놀기만 한 내 머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뭐 어쩌겠는가. 누구나 늙으면 기억이 깜빡깜빡대는 증상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기억의 끈을 꼭 잡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옛날 이야기 속 영감님처럼 기억의 차림표라도 만들어 가슴에 차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